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중요한 생태 지표인 두꺼비를 살리기 위해 지역민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생태복원과 환경보호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 다안면과 진상면 일대 두꺼비 서식지. 이곳은 두꺼비들이 많이 서식해 생태 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역민들도 두꺼비 서식지를 지켜나가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 초부터 두꺼비 산란처를 파악해 개체 보존은 물론 향후 개발 사업을 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수질도 악화되어 있고 그 서식지도 많이 파괴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유해 곤충들이 한꺼번에 증식을 막을 수가 없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서식처 파괴와 기후 변화로 인해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는 두꺼비를 중요한 생태 지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두꺼비는 지역 학생들의 생태적 감수성을 일깨우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두꺼비는 어디서 살죠? 어디서? 산에서 살아요. 매달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는 생태학교를 통해 이론 교육과 현장 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간과 동물의 땅을 나누지 않고 공존해야 할 터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표지판 같은 걸 도로에 세워두고 길거리에 가서 홍보를 하면 좋다고 생각해요. 생태조사와 생태학교 등 지역민들의 노력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아직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환경 문제를 고민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때 우리 미래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분명하고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예울마루 2단계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인 여수 장도에서 청동기 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유물이 광범위하게 분포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3일부터 18일까지 예울마루 2단계 사업 부지인 장도 지역 12,000여 제곱미터에 대한 유물 산포지 시굴 조사를 실시해 청동기 시대 돌도끼와 유구, 삼국시대 토기와 조선시대 자기편 등이 출토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장도 전역에 대한 정밀 발굴 조사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정밀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중요 유물이 발굴될 것으로 보이지 않아 예울마루 조성 사업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순천시의 신청사 건립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현 청사가 더 이상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준공된 지 37년 된 순천시 본청사. 현재 대회의실은 안전보강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난해 안전구조진단 B등급으로 사용 불가 판정을 받은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 밖에도 건물 곳곳은 여전히 균열이 심각하고 연간 보수 예산만 10억 원씩 소요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지진까지 발생하면서 안전구조진단 C에서 D등급을 받은 시청사는 더 이상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본청을 포함해 부서가 7개소로 각각 분산돼 공무원들은 업무 효율성 저하는 물론 시민들도 민원 처리에 불편이 적지 않습니다. 노후도 측면이라든가 시민들이 찾아내야 되는 불편, 그리고 공무원들이 또 나눠져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도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순천시가 시청사를 새롭게 건축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최근 시민 의견 수렴에 이어 청사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에는 기본 타당성 조사 용역에 들어갑니다. 어디에다가 시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예산 운영은 어떤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거기 용역에서 담아내려고 합니다. 신청사 건축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앞으로 5년 동안 5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부족한 예산은 의회 동의 과정을 거쳐 공영개발 수익금이나 공채 발행으로 충당해 나갈 방침입니다. 순천시의 현안인 신청사 건립 사업이 새롭게 시작되는 오는 2017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다음 달 광양에 아울렛 매장을 개점하는 LF 네트워크스가 광양 지역의 골프장과 호텔 건립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LF 네트워크스는 지난 4일 시에 제출한 지역협력 계획서에서 18홀 규모의 골프장과 비즈니스 호텔 등의 향후 투자 계획을 포함시켰습니다.
광양시는 그동안 지역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골프장과 호텔 투자 등의 협의를 LF 측과 진행해왔으며 시행 시기와 위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일방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전국 교육감들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현장 검토본 공개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어떤 협조도 거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에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은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인공호흡을 하는 것은 추한 몽리일 뿐이라며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역사교육의 퇴행이자 독선적 발상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특히 결의문을 통해 오는 28일로 예정된 현장 검토본 공개를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내년 1학기에는 현 검정교과서 체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적, 행정적 후속 조치를 서두르라고 촉구했습니다.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특정인의 위법 부당한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협조도 거부할 것이며 강행에 따른 반교육적 폐해를 막기 위하여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대처할 것이다. 진보와 보수 교육감들이 한 목소리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를 촉구함에 따라서 학교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한다는 목소리에도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전라남도의회가 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과 관련해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도의회 장일 의원은 최근 열린 2017년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시설사업 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지만 학부모들의 관심사항인 어린이집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며 내년 어린이집 예산 911억 원 미편성에 대해 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정부의 지원이 없어 편성하지 못했다며 지속적으로 정부를 압박해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도청권 교통사고 줄이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목포와 무안의 교통 분야 안전지수는 높지만 사고가 치명적이고 또 보행자 사고율이 다른 지역 평균을 크게 웃돌기 때문입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안전처가 평가한 지난해 시군별 교통 분야 안전지수는 목포와 무안이 2등급. 하지만 무안 지역의 교통사고 치사율이 4.8%로 도 평균을 크게 웃돌고 목포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81%가 보행자였습니다. 목포 시내 교통사고 사망자 21명 가운데 17명이 길을 걷다 사고를 당한 겁니다. 보행자 사망사고 유형을 분석해보면 도로를 가로지르다 일어난 인명피해가 8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사망사고 피해자를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이 11명으로 52%를 넘고 특히 70 이상 고령자 비율이 높았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들이 앞을 똑바로 보지 않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사례가 많다며 전방 주시를 강조합니다. 핸드폰을 만진다거나 오디오를 조작한다거나 DMB를 시착하는 등 불필요한 행동을 함으로써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목포에서 발생한 1,600건가량의 교통사고를 원인별로 보면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같은 법규 위반보다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발생한 사고 피해가 대부분입니다. 전라남도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과 시기, 시간 등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직원들이 지역 내 독거노인들에게 4천만 원 상당의 월동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어제 광양 사랑나눔 복지재단에서 지역 내 독거노인 가구 330세대에 전달될 이불과 네이 등을 전달하는 기증식을 가졌습니다. 광양제철소 김순기 행정부소장은 직원들이 급여 1%씩을 적립해 마련한 물품이라며 지역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진해운 사태로 타격이 우려됐던 올해 광양항의 물동량이 소폭 감소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광양항의 컨테이너 화물 처리량은 189만 3천여 TEU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2% 감소했으며
올해 말까지 225만 TU가 처리될 것으로 예상돼 지난해 233만 7천여 TU에 비해 3.3%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만공사는 광양항의 한진 의존도가 부산, 인천항에 비해 높은 수준이어서 급속한 화물 감소를 우려했지만 이탈 선박들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조만간 정상화 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양시 중마동과 금호동을 연결하는 해상보도교가 주변 환경과 조화된 외양을 드러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마해양공원 조성사업의 하나로 건설되는 해상보도교는 길이 300m, 너비 4m 규모로 주변에 13,375제곱미터의 수변공원도 조성돼 시민들의 편안한 쉼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양시는 해상보도교의 공사가 현재 공정률 94%로 예정대로 연말까지 완공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의 거문도 쑥 운영 사례가 6차 산업 육성 방안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여수 거문도 해풍쑥 영농조합법인은 최근 농식품부 주최로 세종시에서 열린 6차 산업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해 친환경 재배와 가공상품 개발 등 거문도 쑥의 6차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거문도 해풍쑥은 매출액 증가와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실적을 인정받아 도내 향토 산업 육성 사업 추진 실적에서도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고흥군이 전라남도가 주관한 귀농귀촌 유치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고흥군은 전담부서를 설치해 귀농 희망자들에게 빈집과 농업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 점을 평가받았습니다. 가 됐는데요. 출국길 영하권의 추위는 여전합니다. 이 시각 현재 서울 영하 2.3도로 어제 아침보다 4도가량 높지만 여전히 추우니까요. 오늘도 나오실 때에는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그래도 기온은 갈수록 오름세를 보여서요. 주말 동안에는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차고 무척 건조합니다. 주말인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오면서 건조함이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현재 전국 하늘에는 구름이 많고요.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약한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수도권과 영서지방에도 약한 눈발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고요. 낮부터는 차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출근길 이 시각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영하 2.3도, 광주 2.5도, 창원 0.7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6도, 광주 10도, 대구 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낮 기온도 9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활동하시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